자, 서문 9페이지 서문입니다. 제목은 경제한 리더예요. 지금까지 요 부분에 제목이 없어요. 제목을 뭘 붙일까 생각하면서 잘 보라고. 지금까지의 경제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경제, 즉 신경제, 뉴 이코노미가 등장하였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은 더 기다려 봐야 할 것이다. 뭐 이건 2000년도쯤에 들어서 쓴 거니까.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이미 분명한 현실이었다. 한 가지 사실은 이미 확실해. 이 분명한 현실은 이걸 이제 들고 뭐라 그래? 이미 도래한 미래라는 용어를 쓰지. 이미 도래한 미래. 이미 와 있는 미래를 말하는 거야. 확실히 되었다. 오늘날의 경제는,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는 경영 시스템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사실 말이다. 이 말 이해돼요? 그 이유는, 보라. 그 이유는 신경제에 있어서 지식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답을 말해줬지. 경영 시스템으로 조직돼야 된다. 왜? 신경제, 앞으로 경제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식은 이미 경제 핵심 요소가 되었다. 정보를 지식으로 바꾸고 그 지식을 행동으로 구체하는 것은 경영과 경영자의 기본적 역할이다. 이거 진짜 밑줄 쳐야 되겠지, 그치?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뭐라고 했어? 경영이 뭐라고? 경영자의 기본적 역할, 기능이 뭐라고? 정보를 지식으로 바꾸고 그 지식을 행동으로 구체화하는 것. 이게 경영이야. 우리는 주변에 수많은 정보들을 또 따라다녀. 첩보가 있고 정보가 있잖아, 그지? 그 정보를 접해서, 그를 정리해서 기업에 쓸 수 있는 도움되는 정보로 만들어.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경영에 적용하는 거야. 기업이 갖고 있는 수많은 지식에 적용하는 거야. 그게 바로 경영이지. 그게 바로 경제의 할 일이란 말이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사회는 어떻게? 경영 시스템으로 조직되어 있는 말을 하는 거야. 사실 지식이 경제학자들이 말한 전통적인 생산 요소는 토지와 노동 그리고 자본을 대체하고 단 하나의 핵심적인 경제 요소가 된 것은 경영 덕분이다. 자, 이 말 이해해요? 여러분이 지금 프로페셔널 조건 앞부분을 안 배웠으면 이해 못하는 거야. 하지만 앞부분을 배웠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자, 잘 봐. 다시 한번 읽어봐. 사실 지식이 경제학자가 말하는 전통적인 생산 요소인 토지와 노동 그리고 자본을 대체하고 단 하나의 핵심적인 경제 요소가 된 것은 경영 덕분이다. 이게 뭔 소리야? 이 긴 내용이 한마디로 뭐야? 지금 우리는 과거에 생산 요소라면 토지, 노동, 자본 그랬거든. 그리고 어느 날 지식이 또 하나의 생산 요소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지식이 단 하나의 핵심적인 유일한 경제 요소가 됐다. 그게 왜? 경영이 지식을 적용하기 시작했죠. 그치? 그리고 엄청난 생산량을 끌어냈고 엄청난 혁명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경영이 그런 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경영 때문에 지식이 핵심 요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라고 해요. 다음에 넘어가서 보스에서 리더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스 리더 얘기 나왔지. 여기 이제 나오는 얘기야. 잘 보세요. 10페이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무렵 내가 경영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경영은 아직 하나의 학문 분야 혹은 체계적인 원칙으로 간도되지 않았다. 자, 지금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드러커가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무렵이 언제야? 2차 세계대전 1939년부터 1945년까지지. 근데 한참이라 보면 뭐 1941년에서 2, 3년 요 사이겠지, 그치? 한참일 때. 그때에 내가 경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대. 현대 경영학 아버지가 그때서야 경영에 관심 갖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그때에 뭐랬지? 1943년에 뭐 했다 그랬어? 그렇지. GM 자동차를 컨설팅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의 컨설팅 하면서 기업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경영 깊은 관심을 가졌고, 그 당시 최고 경영자 알프레도 슬로운을 바라보면서 경영자의 임무가 뭔지를 관심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서 3년 뒤 1946년에 뭔 책을 썼다고? 기업의 개념이라는 책을 썼잖아. 그치? 그 얘기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거야. 그때만 하더라도 경영은 아직 하나의 학문 분야 혹은 체계적인 원칙으로 간도되지 않았다. 그 당시는 드러크가 현대 경영학을 만들기 전이거든. 드러크가 현대 경영학을 만들었다는 시점을 언제로 본다고 그랬어? 경영의 실제라는 책을 그때라 그랬지? 1954년. 그러니까 1954년에야 드러크가 현대 경영을 만든 거야. 그 이전에는 현대 경영이 없었다고 봐야지. 그 어떤 게 있어? 수많은 경영 출기들, 누구는 회계, 누구는 생산, 누구는 인사, 누구는 노무 이런 식으로 쪼각난 그들 있었지만 전체 텀으로 보는 개념이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영은 아직 하나의 학문 분야 혹은 체계적인 원칙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 당시 사람들이 경영자란 말을 할 때 그것의 의미는 빌딩의 제일 위층에 있는 커다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경영자는 존재했다. 자, 여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이전에 경제에 있었지. 경영자는 언제 등장했다고 그랬어요? 여러 번 얘기했어. 경영자가 언제 등장했어? 경영자 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기업이 등장할 거 아니야, 그지? 기업이 언제 등장했다 해서 1860년, 1870년대에 현대적 기업이 등장했다고 그랬지, 그지? 그 현대적 기업이 거대한 기업들이 프리드리 대제 군대를 보고 만든 그 거대한 기업의 경제에 등장하면서 1차 세계대전까지 한 5, 6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 기업을 만들어지면서 경제가 대거 출현한단 말이야. 언제까지 1차 세계대전 무렵에 경제가 대거 출현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런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물론 그 이전에도 경제가 존재했다는 건 뭔 소리야? 1870년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엄청 기간 동안 있겠지?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수가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특별하고 예외적인 존재로 취급되었다. 여기서 미미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지금에 비하면 미미하겠지.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 한편 대거 출현했다 이런 말도 써요. 어떤 간에 그렇게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이라고 할 때는 역사 속에 1860년 70 이전이라고 하면 경제가 누구였어? 통치하는 거야. 그지? 통치자. 경제는 드러큰 통치자와 경제를 같이 보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어떤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특별하고 예외적인 천재로 취급되었다. 위대한 신, 위대한 화가 또는 위대한 작곡가처럼 말이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후 경영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아까 말했지 1860년 70년대 현대적 기업이 등장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막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1차 세계대전 무렵에서 많은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경영자들이 대거 등장했다는 얘기야. 경영자가 하나의 뚜렷한 사회 현상이 되자 비로소 사람들은 경영자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려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큰 대기업의 사람들이 누군가가 막 경영해도 경영인지 뭔지 알 필요도 없어. 자기 관심 없는 일이니까. 근데 1차 세계대전 무렵에 경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때 저 사람들이 뭐야? 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저 기업을 이끌어가네?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길 필요가 있었다. 최초로 등장한 그리고 1950년대까지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받았던 정의는 뭐라고? 경제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경제는 부활을 거느리는 사람들. 뭐야? 보스지, 그지? 보스란 말이야. 그런 것이었다. 물론 그 정의는 잘못된 것이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부터 사람이 경제를 정의할 필요가 있어서 어떻게 했다고? 지위와 권한을 가진 사람.
부하를 건드린 사람, 보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게 언제까지? 1950년대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틀렸어. 왜? 진정으로 그 정의는 권한과 책임은 등가 관계에 있다는 정착의 제일 원칙에 위배되기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릿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원칙이 하나 있어. 뭐라고? 정착의 제일 원칙. 정착의 제일 원칙 뭐야 이것이? 권한과 책임은 등가이다. 따라해봐. 시작. 권한과 책임은 등가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조직에서 권한과 책임은 등가라는 이 정치학의 제1원칙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솔선수범을 보인다면 여러분의 조직은 경영이 잘 되는 거야. 자, 왜 그래? 권한과 책임이 등가라는 원칙을 잘 지켰다는 의미는 뭐야? 윗사람들이 권한 가진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고 여차하면 지는 빠져버리고 쫄다고 들었다 책임 물리하는 거 있지.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조직이 어떤 조직이야? 정의로운 조직이지. 명예로운 조직이야. 그러면 거기에 존경과 신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어때? 가면 죄를 쥐어져 놓고 쫄다가 뒤집어 쓰고 옷 벗고 그러잖아. 그지? 그게 무슨 군주에게 충성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그건 정착의 제일 원칙에 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과 책임은 등가라는 이 원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비춰볼 때 지위와 권한을 가진 사람, 부하를 거느린 그 사람이 보수가 지가 잘못해놓고 부하들에게 막 떠넘기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하나의 새로운 정의가 뭐냐? 그래서 따라서 최초의 정의가 등장한 지 25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최초 정의가 될 때는, 그 25년 같으면 2차 세계대전 무렵에 그때 또 다른 하나의 정의가 등장했는데 그것은 경자는 부하가 수행하는 과업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세계 최대 제조기업인 제너럴 모터스 GM의 조직 구조, 행동 양식, 경영 정책 그리고 최고 경자의 과업 등에 대한 사례 연구소인 기업의 개념이라는 책을 1946년에 책을 쓰면서 조선하면서 그 두 번째 정의마저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이거 보통 사람은 못 느껴 이런 거. 왜? 경자가 뭐라고? 경자는 부하가 수행한 과업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하면 완벽한 정의처럼 보이거든. 왜? 정착의 제일 원칙도 맞으니까. 근데 드러커는 GM 자동차를 컨설팅 하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 후 몇 년간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정의, 드러커가 만든 정의야. 이 정의는 경영자는 지식을 행동으로 구체화하는 데 책임을 지는 사람. 지금 내가 계속 하는 말이야. 경자는 뭐라고? 지식을 행동으로 구체화하는 데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여기도 지식을 행동으로 구체화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치, 성과를 내는데 그냥 열심히 해서 내는 성과가 지식을 적용해서 지식을 적용해서 성과를 내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라는 정의를 경영에 관한 나의 최초의 책에는 저수인 경영의 실제 1954년도에 저술한 이 책을 통해 내놓게 되었다. 이 새로운 정의는 나라에는 경영자가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경영자가 구체화해야 하는 지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경영자가 구체화해야 하는 지식. 이거 프로페셔널 조건에서 나오는 얘기야. 뭐라고 나와? 경영자가 나에게 어떤 지식이 필요한가? 그 지식은 과연 나에게 효과적인가? 이런 질문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경영자가 어떤 지식을, 경영자가 구체화된 지식은 뭐냐는 게 깊이 생각하도록 만들어. 또한 경영은 무엇이고 경영한다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도록 만들었다. 경영의 실제는 경영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경영자가 수행하는 과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의 변화를 가진 책이라고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 경영자란 누구인가, 그리고 경영자가 수행하는 과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의 변화를 가져온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게 뭔 소리야? 지금 여기서 뭐라고? 경자는 누군가 이런 거지. 경자는 누구야? 이렇게 물었잖아. 그 다음에 경자 과업은 뭐야? 역할은 뭐야? 이렇게 묻는다 그랬지. 왜 이렇게 묻는다고? 경자는 경을 갖고 있거든. 경영 실제에서 이런 걸 다루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전에 공부해서 이 책을. 전통적 정의는 경자는 1차적으로 보스로 인식하였다. 군림하는 자야. 통제하고 명령하고 책임 안 지는 사람이야. 하지만 오늘날 일반적으로 받아들인 정의는 경영자를 리더로 간주한다. 경영자는 리더이다. 라는 명제가 바로 이 책의 중심이다. 이 책의 제목이 뭐라고? 변화 리더 조건이지. 리더는 뭐야? 리더는 과거에는 보스였어. 근데 지금은 리더야. 리더의 의미는 뭐야? 보스는 야 가 명령하는 사람들이지. 리더는 뭐야? 따라와. 본인이 앞서간단 말이지. 개념 다른 거야. 그러면서 리더가 이 책의 중심 사상이라는 거야. 변화에 정하는 리더, 솔선수범하는 리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 자, 그래서 유능한 경자, 리더의 유능한 경자 조건을 한번 보는 거야.